치고 그 다음에 해당 카페트를 갈고 그리고 완벽하게 벌레가 제거될 수 있도록 세척했죠. 세척한 거죠. 깨끗하게 세척했다. 이건 좋아요. 이러한 업무 자체가 그죠? 이루어지면서 이런 사건이 그죠? 아무래도 부동산에서 이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원고 자체가 결국 뭐예요? 그런 동안에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근처에 모텔에 있어야 되겠죠? 뭐 약치고 그러는데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회사에서 이렇게 방을 청소한 후 세척하고 소독한 후에 수개월 지나서 아마도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러한 진드기 문제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스스로 문제가 치유됐나, 그죠? 이제 완전히 이제 박멸이 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2011년 1월달에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정확히 보게 되면 2010년도 7월달 7월 1일부터 2020년도 20일이니까 말까지 했겠죠. 12월 1일까지니까 7개월 되잖아요. 그죠? 말까지 30일까지 20년도 그러니까 이제 2011년도 들어와서 1월달에 결국은 1년은 이제 내가 묵겠다라고 이제 갱신 계약을 한 거죠. 갱신하겠다. 그러니까 앞에는 6개월이고 6개월 이제 체류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그죠? 1월부터 2012년도까지 1년 동안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6개월 플러스 12개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개월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들이 임대료에 대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18개월로 하는 거니까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3주 동안에 이제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이제 떠났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또 이제 벌레가 이제 창궐하기 시작한 거죠. 물기 시작하고 이런 것이 이제 계속 갱신계약 기간 동안에 이제 지속된 거예요. 하지만 이 두 번째 이러한 벌레 진드기 문제는 이제 부동산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보고 안 한 게 이제 큰 실책이죠.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2011년 10월 달에 아파트를 이제 나와서 퇴거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뭐 불과 2개월 남겨놓고 임대차 계약 종료 만료 2개월 남겨놓고 이제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이게 사실관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실관계를 알게 되면 그렇다면 어떨까요? 렌트는 임차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1, 2, 3 뭐 지금 뭐 꼭 외울 필요 없지만 이 네 가지의 구성 요건은 임차료 계산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법행위법에 공부하게 되면 특히 이러한 랜로드 테넌트 그죠? 이런 건축에서 여러분들이 그 챕터에서 이제 공부할 내용 중에서 이 네 가지의 구성 요건이 있어요. 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머릿속에 외워야 되겠죠. 뭘 계산할 때도 꼭 외워야 되고 네 가지 이제 방법이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원심 법원에서 뭘까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이제 배척했죠. 뭐냐면 자 소위 그 거주기간 동안에 지불했던 모든 임차료에 대한 그죠? 그 임차 비용을 전부를 반환하라는 것은 아니다. 자 임대인 자체가 소위 임차 가능, 그죠? 임차 가능, 주거 가능 보증 계약을 위반했을 때, 그래서 그 목적물 자체가 주거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인정한 것처럼 했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뭘까요? 기본적으로 주거가 불가능하다라고 인정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먼저 네 가지의 우리가 선택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자, 우선적으로 본인이 임차인이 먼저 고쳐요. 그리고 그 수리비용 자체는 수리비용 우리가 제하면 되죠. 임차료 줄 때 1000불이라 그러면 200불이 들었다 그러면 800불만 주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1000불일 경우는 one month rent, 그죠? 한 1개월의 임차료 이하인 경우는 첫 번째 그냥 먼저 내가 자발적으로 보고를 하고, 자, 내가 먼저 수리하겠다 라고 통보를 해서 수리를 하고 200불이라 그러면 1000불을 주지 않고 다음 달에 800불만 주면 되죠. 그래야 피해가죠. 두 번째, 자, 먼저 어때요? 저 일단은 한 달치 이상, 그 수리비가 한 달치 1000불 이상이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한 달치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어때요? 일단 고치고 소를 제기해야 되죠. 소를 제기해야 돼요. 순서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자, 목적물을 태거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임차료를 지불을 이제 면책이 되는 거죠. 추가적인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소위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네 번째, 임대인이 적절한 그 수리를 하지 않는 경우는 뭐예요?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임차료의 일부나 전부를 우리가 유보할 수 있다. 유보한다. 특히 실제로 그 상황 자체가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그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준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임대인 자체가 수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임차료를 우리가 유보하는 거죠. 안 주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죠. 안 주고, 이 네 가지 방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소위 540조, 542조에 그죠? 나와 있고, 이 소송에서 원고 자체가 뭘까요? 16,000불을 반환을 주장한 거죠. 내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갱신계약 6개월이죠. 이건 이제 12개월, 18개월에 대한 어떻게 돼요? 맞나요? 그죠? 2개월 전이니까 뭘까요? 10개월이었죠. 12개월 중에서 10개월에 만에 퇴거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000달러를 지불을 이제 요구한 건데, 하여튼 1, 2, 3, 4 네 가지 형식의 우리가 임대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고등법원 입장에서 뭘까요? We believe 나오죠. 이 고등법원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원심법원이 적절하게 시야한테 요구하는 그 임차료를 지불을 거부했다니. 잘했다. 첫 번째, 증거에 의하면, 어떤 결론에 있는 증거에 의하면, 자, 소위 첫 번째 벌레, 그죠? 벌레 침입을 우리가 문제를 치유한, 그죠? 치유했던 부동산 회사의 노력 자체, 한마디로 뿌렸죠. 한마디로 이제 살균제를 쓰든지 하여튼 뿌렸고, 그 다음에 카페트 교체했고, 그 다음에 해당 아파트를 세척도 하고, 청소를 해서, 성공적이었다, 그죠? 노력 자체가 성공적이기 때문에, 또 시야가 결국은, 또 다시 12월 정도, 어떻게 돼요? 갱신 계약을 체결했고, 또 원심법원 입장에서는 아파트 자체가, 일단은 갱신을 했을 때는 전혀 본래, 그죠? 침입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그러고 이제 판시한 거죠. 따라서, 소위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살기 어려운 게, 그죠? 살기 불가능한 게 아니었다니까. 그죠? 주거 불가능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나를 안테나 버리니까, 이거 여러분들 해석하기 힘들으면, 나하고 언어 빼면 되잖아요.
것처럼 라고 주장한 거죠. 따라서 뭘까요? 사실상의 어떤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쉬야 하여금 첫 번째 그 임대차 계약에 2010년도에 지불했던 임차 비용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을 우리가 지불할 그 실질적인 어떤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 실제로 뭐예요? 전부 다 완벽하게 지금 치유가 됐잖아요.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임차료를 우리가 거기서 뭐 감액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또 사실상의 어떤 손해배상을 또 인정할 그런 근거도 없었다는 얘기죠. 특히 뭘까? 두 번째 이러한 우리가 진징이가 나왔을 때 2011년도죠. 2011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서 특히 시아가 이제 원고 자체가 이제 해외 3주 연수로부터 돌아왔을 때 이제 문제죠. 그렇지만 그 원고 자체는 뭐라고 해요? 2011년도가 자체의 어떤 계속적인 이러한 벌레 침입 자체가 피고의 그죠? 부동산에서 피고의 과실로 일어났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의 과실도 없었다. 자신이 과실도 아니다. Through no fault is known. 그죠? 자신의 과실도 아니고 또 부동산의 과실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도 우리가 입증하지 못한 거죠. 자, 만약 원고 자체가 책임이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줘야 할 그런 의무가 있었던 거죠. 있다면, 그죠? 있었다 그러면 당연하게 이런 문제를 스스로 풀었어야 될 543조를 원용했죠. 왜냐하면 임대인 자체는 541조에 대한 보수 의무가 없어요. 어떤 경우 임차인 자체가 소위 목적물 자체를 그런 목적물이 허락하는 그러한 깨끗한 상태로 그죠? 이성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될 그러한 확정적인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 당연하게 위반한 거죠. 본인 자체가 본인이 소위 임차인이 위반했다 그러면 540조, 541조에 대해서 뭐 꼭 우리가 임대인이 그런 의무가 없는 거죠. 본인이 그 방치해가지고 벌레가 나오도록 했으니까 계속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습기가 많다 여름에 그래가지고 막 방도 막 그죠 벽도 그렇고 막 썩어가는데 문은 꼭꼭 닫아놓고 그러면 뭐예요? 닫아놓은 거는 이제 임차인이 한 거죠.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문을 자주 열어놓고 환기시키고 그래야지만 곰팡이도 안 쓸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벌레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꼭 우리가 임대인한테 뒤집어 쓰려는 그런 목적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원고가 믿었다 그러면 자, 임대인 자체가 이래서 벌레 침입에 대해서 책임이 있었다라고 믿었다 그러면 당연하게 자, 본인이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차인이 믿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임대인이 부동산 회사가 그죠? 빨리 그 문제를 치유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즉시 통보를 해야 되겠죠. 통보함으로써 그런 손해를 완화시킬 그런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민법상의 의무가 있어요. 방치하면 안 되죠. 그죠? 의무가 있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앞에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프랭클린 그죠? 코러필이죠. 2002년도 앞에 판례를 봤습니다. 이 케이스를 우리가 원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어때요? 원시법원 자체에서는 자, 부동산 회사가 두 번째 이러한 벌레 침입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그죠?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고의 두 번째 벌레 침입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없다. 원심법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이제 했냐면 판시했냐면 당연하게 원고 자체가 542조 A 사망에 따라서 목적물을 그죠? 퇴거할 그죠? 권리가 없다는 얘기죠. 퇴거할 권리가 없다. 그대로 있어야지. 왜 퇴거하느냐? 왜 나가느냐? 그래서 임차인 자체가 그죠?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실상 체류하는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죠? 당연하게 자기가 점유를 하고 체류해서 그죠? 당연히 살고 있었던 그런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익을 얻었죠.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나머지 2개월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다. 져야 된다. 소위 피고가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차료의 그죠? 임차료의 2개월 부분, 나머지 2개월 부분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2개월 12월 달에 이제 비었으니까 11월, 12월 분은 이제 결국은 주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10월, 11월, 12월 분도 너는 줘야 된다. 당연하게 자기금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심법원 자체에서 적절하게 원고로 하여금 이미 지불했던 그 임차료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그죠? 판결을 이제 거부하는 적절하게 거부를 했고 따라서 그죠? 16,000불 반환 임차료 반환에 대한 청구 소송은 거부를 확정한다. 그죠?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민법상의 어떤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 내용들이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고 분석하고 그죠?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들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어요. 잘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뭐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out of pocket expense 같은 경우 이거는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별개의 개인 경비죠. 별개의 개인 경비 지출에 대해서 자 기본적으로 자 모텔 비용과 그 다음에 발생되는 의료 경비가 의료 비용 자체가 2,000불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돈을 달라는 거죠. 아파트에 살면서 이제 첫 번째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이제 그 회사에서 피고 회사에서 부동산 회사에서 그 소독하고 카페트 갈고 하다 보니까 그 나가 있는 동안에 근처 모텔에 가 있었잖아요. 돈을 다 줘야 되지. 2,000불은 다 줘야 되는데 문제는 뭘까요? 자신이 숙박했던 모텔에 대한 400불에 대한 영수증만 첨부되어 있고 그죠? 이 소위 이제 이 소독하는 기간 동안에 첨부되어 있고 그럼 뭐 2,000불은 실제로 나왔다 하더라도 입증할 수 있는 뭐 영수증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본인이 아무리 2,000불 주장해도 법원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400불만 줄 수밖에 없죠. 따라서 뭘까요? 자신이 주장했던 경비에 어떤 문서도 더 이상 제공하지 못한 거죠. 따라서 원심법원 자체에서 당연하게 400불만 손해배상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당연하게 나머지 의료비용, 그죠? 의료비용 지출에 대한 나머지 1,600불에 대한 지불을 거부한, 적절하게 거부했다. 왜냐면 똑같이 이런 숫자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어떤 문서라든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1,600불을 우리가 삭감하고 400불만 준 그런 개인경비 지출에 대해서 이제 인정한 사례죠. 아주 잘했죠. 아주 또박또박 잘한 그런 케이스죠.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여러분들 불법행위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우리 이제 대부분 이런 게 시험 많이 나오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 평상시에 대부분 다 이제 임대차 관련이 이제 많죠. 대부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